안녕하세요. 오늘 고전 책방에서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맥베스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작가 소개 부분은 지난 헛소동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가 남긴 4대 비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4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셰익스피어의 4편의 비극 작품들이 오늘날까지 연극 무대와 영화와 드라마로 끊임없이 재소환되고 있는 이유는 이 작품들이 인간 세상의 다양한 비극을 초래하는 근원들을 너무나 예리하게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읽기 전과 후에 인간에 대한 이해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햄릿에 등장하는 주인공 햄릿은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며 우유부단하게 고뇌만 하다 비극을 맞는데요. 이 작품은 신중함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인간의 우유부단함을 그린 비극입니다. 리어 왕은 권력의 허망함을 그린 비극입니다. 리어 왕은 자신이 생전에 일군 막대한 권력과 부를 딸들에게 물려준 후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에 기대 노년을 보내려 했지만 권력과 부가 사라진 그의 앞에 놓인 건 자식들의 무관심과 천대였습니다. 오셀로는 질투라는 감정이 멀쩡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아주 사소한 주변의 모함으로 아내를 의심하다 죽이기까지 하는 오셀로 장군의 모습을 통해 질투에 취약한 인간의 본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맥베스는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남들의 달콤한 예언과 부추김에 넘어가 부조리한 살인까지 저지르며 왕좌를 차지하는 맥베스 왕의 모습을 통해 남들에게 쉽게 휘둘리고 현혹되는 유혹에 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맥베스가 어떻게 비극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중세시대 스코틀랜드로 가보시겠습니다. 맥베스 장군과 벤쿠어 장군은 스코틀랜드와 노르웨이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노르웨이 왕과 반역자 코더 영주의 무리를 격파해 스코틀랜드의 승리를 이끕니다. 전쟁을 마치고 왕을 아련하러 가는 길에 두 사람은 천둥이 치는 황야에서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한 기괴한 모습의 새 마녀를 마주치게 됩니다. 새 마녀는 맥베스에게 당신은 이제 곧 코더 영주가 될 것이고 뒤이어 왕이 될 거라는 뜬금없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벤쿠어를 보고는 맥베스보다는 못하지만 더 위대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고 벤쿠어의 후손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죠. 두 사람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에 귀족들이 다가와 왕이 스코틀랜드의 승리를 이끈 맥베스 장군에게 처형당한 반역자 코더 영주가 가졌던 자귀를 하사했다고 전해줍니다. 조금 전 새 마녀가 예언한 대로 맥베스가 정말로 코더 영주가 된 것입니다. 맥베스는 이에 놀라 정말로 마녀들의 예언대로 벤쿠어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냐고 벤쿠어에게 묻는데 벤쿠어는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고지곳대로 믿다간 코더 영주뿐 아니라 왕관까지도 탐내시겠소. 흔히 어둠의 앞잡이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해코지할 목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법이요. 즉 사소한 진실로 우리의 마음을 산 뒤 중대한 일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마녀들의 예언에 마음이 흔들리며 흥분하기 시작한 맥베스와 달리 벤쿠어는 외부의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단 있는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언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한편 승전보를 가지고 왕을 아련하는 자리에서 왕은 용맹하게 승리를 이끈 맥베스를 칭찬하며 자신의 후계자가 될 아들 멜컴 왕자와 함께 맥베스의 성에서 하룻밤 쉬어가겠다고 제안합니다.
맥베스의 부인은 여느 남자 못지않은 야심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맥베스가 보내준 편지를 통해 새 마녀의 예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들의 성에 오자 남편에게 왕을 죽이고 예언대로 빨리 왕좌에 오르라고 부추깁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맥베스는 자신이 부은 독배는 결국 자신의 입술에 닿게 되어 있다며 왕을 살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부인은 이런 맥베스를 겁쟁이라고 비난하며 욕망하는 만큼 용기를 내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유혹에 흔들려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유혹을 경계할 줄 아는 의지와 지혜를 갖는 게 진짜 용기인데 말이죠. 결국 나약한 심성 때문에 새 마녀의 예언과 부인의 유혹에 넘어간 맥베스는 그날 밤 부인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왕의 신하들을 잠재운 사이 잠든 왕을 단도로 찌르고 살해하고 맙니다. 맥베스가 왕의 피가 묻은 단도를 갖고 나오자 부인은 그 단도를 다시 살해 현장으로 가져가 잠든 신하들의 손에 쥐어주고 신하들의 몸에 왕의 피를 묻혀 그들이 왕을 죽인 것처럼 꾸밉니다. 두 부부가 함께 손에 피를 묻히게 된 거죠. 다음 날 왕의 살해 현장이 발견되자 성이 발칵 뒤집히고 맥베스는 잠들었던 신하들을 왕의 살해범으로 몰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사람들은 왕의 아들 멜컴 왕자가 신하들을 시켜 왕을 살해한 것 같다고 웅성대기 시작하고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된 멜컴 왕자는 곧바로 말을 타고 영국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왕의 후계자가 왕을 살해한 혐의로 의심받고 도망치자 마녀들의 예언대로 맥베스 장군이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맥베스는 왕좌에 오르고 나서는 마녀들이 왕의 후손을 낳을 거라고 예언했던 뱅쿠오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맥베스는 자신과 달리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뱅쿠오의 용기와 기품, 그리고 지혜를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맥베스는 자신은 왕을 살해한 후 독주를 들이마신 듯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다 뱅쿠오 가문에만 좋은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암살자들에게 길을 떠난 뱅쿠오와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뱅쿠오의 아들은 가까스로 살아서 도망을 가고 뱅쿠오는 잔인하게 난도질당해 죽게 됩니다. 그날 밤 귀족들과 연회를 여는 맥베스의 눈앞에 피투성이가 된 뱅쿠오의 유령이 나타나고 맥베스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에 찬 헛소리를 해대며 연회를 파토내고 맙니다. 맥베스 부인은 남편에게 그렇게 겁먹은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비난하지만 그녀 역시 왕의 피를 손에 묻힌 후 악몽과 불안함에 시달리며 몽유병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15분 이상은 손을 비벼대며 이 지긋지긋한 핏자구가 사라져라 라며 소리치곤 했습니다. 왕좌를 손에 넣고도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 셰익스피어는 세상에는 자신의 고귀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애써 추구해 얻어야 할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맥베스 왕의 파행과 독재로 스코틀랜드 백성들은 고통에 허덕이게 되고 이에 지친 귀족 맥더프는 영국에 피신해 있던 죽은 왕의 아들 멜컴 왕자를 찾아가 맥베스를 몰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맥더프의 반역 음모를 알게 된 맥베스는 맥더프의 성 안에 남아있던 그의 부인과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어느 날 밤 맥베스는 또다시 새 마녀의 환영을 보게 되고 이들은 왕좌를 뺏길까봐 불안해하는 맥베스에게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인간은 맥베스를 해치지 못할 거고 거대한 숲이 맥베스의 성이 있는 언덕에 오기 전까지 맥베스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맥베스는 숲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움직일 리 없고 세상에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없으니
자신은 결코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안심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목류병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맥베스 부인은 죽음을 맞게 되고 신하에게서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맥베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꺼져라 꺼져 단명하는 촛불이여.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일 뿐.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고 종종거리고 돌아다니지만 얼마 안가 잊히고 마는 처량한 배우일 뿐. 떠들썩하고 분노 또한 대단하지만 바보 천치들이 짓거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 삶과 욕망에 대한 맥베스의 허망한 심정이 잘 드러난 말이었습니다. 영국에 도망가 있던 멜컴 왕자와 귀족 맥더프는 영국 왕에게 1만 명의 병사를 지원받아 맥베스를 치러 옵니다. 병사들은 위장술로 나뭇가지를 잘라들고 맥베스의 성 쪽으로 다가오는데 맥베스가 있던 성에서 봤을 때는 마녀들의 예언대로 숲이 움직이며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맥베스의 성은 함락되고 맥베스에 의해 잔인하게 부인과 아들을 잃었던 맥더프는 맥베스를 향해 칼을 뽑아듭니다. 싸움을 앞두고 맥베스는 자신은 여자가 낳은 인간에게는 결코 패하지 않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말하지만 맥더프는 자신은 여자에게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게 아니라 시간이 되기도 전에 어미의 배를 스스로 가르고 나왔다며 맹렬히 달려듭니다. 그제서야 맥베스는 자신이 마녀들의 이중적이고 헛된 약속의 말들에 속았음을 깨닫지만 맥더프의 칼에 맞아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맥더프가 맥베스의 머리를 새로운 왕이 된 멜컴 왕자에게 바치면서 작품은 막을 내립니다. 아마도 새 마녀의 예언대로 도망갔던 벤쿠어의 아들이 훗날 다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또 한 차례 피바람을 몰고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새 마녀의 달콤한 예언과 유혹의 말들이 쏟아져 내리겠죠. 이렇게 이 작품은 주변 사람들의 이중적인 예언과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지조차 쉽게 잊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맥베스의 비극을 잘 감상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셰익스피어의 또 다른 작품들도 종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